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엔조트 2025 활용과 이미지의 이해라는 어드밴스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베이직 코스를 했고요. 이번에는 활용과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보시면 엔드노트 활용 부분에서는 PDF를 Find Full Text 해서 반입을 하고 반입한 PDF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엔드노트 싱크라고 해서 온라인과 라이브러리, PC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는 기능, 동기화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웃풋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해하는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내외 DB에서 서지 반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 편리한 팁들,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이해에 대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논문 작성 지원과 함께 이미지도 이제 편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각 출판사의 이미지 규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미지 작성의 기본 정보, 그리고 이미지 인용법, 많이 하는 오류들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엔드에서 사용 흐름도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기본 편에서도 이제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 순서대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내용이고요. 혹시 다른 내용 중에서 좀 모르시거나 좀 더 참고가 필요하다 하시면 기본 편을 이 유튜브 동영상에, 교육 동영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목차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은 원문을 찾아서 PDF를 자동으로 반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환경 설정에서 이 링크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접근이 가능한 PDF를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의 상단 메뉴에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시면 Find Full Text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픈 URL 패스에 제가 밑에 알려드린 이 링크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저희 도서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증할 수 있는 인증 URL, 저희 도서 홈페이지 슬래시하고 로그인. 이 두 개를 이제 기록을 해두시면 라이브러리에 한번 기재를 해두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도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구독 중인 저널 중에 원문 접근이 허용된 문헌만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다운로드를 하시면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간주가 돼서 해당 DB의 이용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만 네, 동일 기기 최대 30건 이내로만 조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문을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레퍼런스에 Find Full Text 또는 요 이미지가 있어요. PDF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툴에 Find Full Text 하나하나 개별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좌측에 보시면 found PDF, 하면 찾은 PDF예요. 찾은 거는 데이터 폴더에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found URL은 원문의 URL만 찾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링크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첨부를 하시면 되고, not found 하면 이제 못 찾은 PDF예요. 이건 이제 수동으로 이제 검색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링크를 보통 가면은 펀메드 링크가 가장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를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우측에 full find 링크에서 해당 DB의 링크고 만약에 PMC에 무료 원문이 있다면 원문 링크가 있고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펀메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 저희 도서관 배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링크 리졸버라는 기능인데 펀메드에서 각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놓은 건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저널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빠른 거는 PMC에서 풀텍스트 있으면 바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없다 하면은 저희 도서관 이렇게 링크 리졸버 클릭하시면 저희가 구독하고 있으면 그림과 같이 떠요. 근데 이 중에서 구독 중인 연도 이내의 원문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003년 이전 논문이다 하면은 저희가 구독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네, 그거를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하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링크 리졸버 기능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없으면 저희 홈페이지 전자자원 이저널에서 저널로 검색을 하셔서 볼륨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독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가 펀메드 링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PDF를 다운을 받았다면 엔드노트 PDF에서 어태치 PDF 해서 다운받은 PDF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PDF 하나를 반입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반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고요. 네, 조금 키우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게 43건이 있고요. 저널 아티클에서 이 오른쪽 마우스를 하면 제가 파일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거를 필드를 꺼내놨어요. 요렇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파일 첨부가 된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요 PDF에서 첨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Shift를 누르면 네, 선택을 하고요. 여기 PDF 이미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 도서관 링크가 움직이는 화면이 나오고요. 패스워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하시고 네, Continue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좌측에 보시면 서칭을 계속 찾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찾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 URL 찾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서머리에 가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죠. 네, 이 링크로 링크만 찾은 거고요. Not found 하나 또 링크는 보여지게 돼 있어서 링크를 한번 가보면 네, 여기 세이지 저널이라고 풀 텍스트 링크가 있는데요. 그렇게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PDF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폴더에 아마 저장을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 PDF에서 어태치 PDF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열기 하시면 바로 다운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또 반입받는 다른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의 파일 하시면 임포트 옵션을 PDF로 하시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을 또 이렇게 연다면 아까 이거는 이제 세이브를 안 해서 세이브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yes 하시면 돼요. 그러면 imported reference가 이렇게 반입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타이틀만 나오고 반입이 안 됐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PDF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PDF가 올라갔지만 실제 이 정보가 하나하나 다 안 들어갔죠. 네. 이런 경우에는 DOI를 찾아서 파인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난 기본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번 여기서 지금 다운이 안 됐으니까 서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DOI에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세이브 하시고 툴에 Find Reference Update 하시면 DOI만 넣어도 이 서지가 업데이트 가능한 업데이트 all field 네, 하시면 정보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PDF도 됐고 네, 정보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있다 하면은 PDF를 다 모아놓으신 파일 폴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예시로 몇 개를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보시면 PDF AI 이 폴더에 PDF 4개를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반입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이번에는 폴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에서 PDF AI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두 가지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include files in 서브 폴더를 서브 폴더가 있다면 서브 폴더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룹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PDF AI라는 그룹 셋이 만들어졌고요. 그 하단에 이제 그룹명이 폴더와 똑같이 만들어졌고, 4개의 PDF가 첨부가 되면서 서지 정보도 갖고 온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반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PDF를 반입을 했다면 이렇게 반입한 PDF를 활용하는 것도 마저 보여드리고 나서 PDF, PPT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PDF가 있죠. 여기에서 서치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find 하시면은 이 PDF의 내용 중에서 원하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이 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눌러보시면 마크업 어노테이션 기능이에요. 그래서 PDF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내가 인용할 부분이 있다, 뭐 참고를 해야 된다 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기능, 코멘트를 남기실 수 있는 메모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를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밑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인용 부분 미리 표기를 해두려면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사용하라고 놔둔 것 같아요. 지우는 기능. 이건 아니었어. 다른 데를 다시 하겠다 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닫아서 뭐 다른 거 하시다가 다시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Show Note Markup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Hide 하시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화면이 너무 작다 하면 요 위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Edit and PDF 클릭하시면 서지 정보와 함께 PDF를 같이 보실 수 있는 창이 열리고요. 이렇게 반입받은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이 두 번째 거, Show Research Assistant 클릭하시면 이 PDF를 내용을 요약해주는 Key Takeaway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마이너하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챗 기능이에요. 네, 챗 기능이어서 이건 아직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이 PDF 내용에 대해서 대화형으로 채취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이 프린트할 수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뭐 어도비 리더로 네,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네.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처지정 반이 불가하면 DOI에 Find Reference 업데이트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키 테이크어웨이 기능은 프리퍼런스에서 싱크 기능에 이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조트 계정을 입력을 할 때 이제 요브 사이언스랑 JCR, 엔조트는 동일 계정을 사용해요. 이 세 개는 다. 이 클리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동일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요거 있어야 이제 PDF를 읽어주는 이 기능이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런 문구가 뜰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거나 뭐 사인인 하거나 인솔트 계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활용하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원하는 문장만 인용이 가능한 게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이거는 기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PDF에서 원하는 문장을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 따옴표를 클릭하시면 워드에 인용 부호가 삽입이 되면서 큰 따옴표로 삽입이 되면서 이제 서지 내용이 하단에 작성이 되는 기능입니다. PDF 활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싱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기화를 했다가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동기화 시켰을 때는 이제 온라인도 그렇고 PC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병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합이 돼서 중복으로 쓰기가 되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PC 버전과 이제 엔드노트 웹 온라인 계정을 연결해서 레퍼런스 첨부 파일 그룹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주시고 프리퍼런스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동기화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이 파일명이 이제 경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오토매티컬리 하게 이제 싱크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PC 버전에서 라이브러리의 싱크를 선택을 하시고요. 처음에 동기화는 이제 새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변경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기존에 다른 자료가 있다면 중복이나 덮어쓰기가 되므로 주의를 해라 라고 경고가 뜨고요. 그래도 진행할 건지 물어봅니다. 예 하면요. 그럼 또 경고가 떠요. 처음 동기화하기 전에 백업용으로 압축 파일을 만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면은 enlx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동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기화가 진행이 되면
네, 싱크 스테이터스를 보면 로컬 라이브러리에 30개가 있고 이제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도 그대로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동기화시키는 네, 작업이고요. 제한 사항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웹에 올라가는 거라서 어, 레퍼런스 수랑 뭐 참고 문헌의 첨부 파일의 용량, 뭐 그룹이나 태그 개수 제한 등이 있고요. 이 동기화가 되면 라이브러리가 서로 이제 복사 병합되고 첨부 파일, 그룹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커스텀 그룹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동기화는 기본적으로 양 방향이고요. PC에서 수정을 하면 온라인에 반영이 되고 온라인에서 수정을 하면 이제 PC 버전에 반영이 됩니다. 웹 버전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링크를 타고 가면 네, 웹 버전이 이제 계정당 하나씩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컬럼즈에서 디스플레이 필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 온라인 버전에 대해서 그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략한 것만 소개를 해드렸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매뉴얼에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파일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일 파일은 우선 수정했을 때는 저장 위치가 달라요. 항상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환경 설정에서 프리퍼런스에서 폴더 로케이션을 보면 스타일 폴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 문서에 엔드노트 스타일 폴더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스타일을 수정을 했다면 이 위치에 저장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프리퍼런스에서 폴더 위치를 변경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가 아니라 프로그램 파일즈 X86의 엔드노트 2025 버전명이죠. 여기에 스타일 폴더가 엔드노트 설치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엔드노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받은 거는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엔드노트에 넣으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정이 되면 이제 내 문서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저장되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질문이 오신데 수정했는데 파일을 못 찾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 문서에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파일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정하려면 프리뷰 패널에서 해당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Analysis of Hematology를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또는 스타일 폴더에서 ENS 파일 아무거나 이제 오픈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툴즈에서 아웃풋 스타일하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Analysis of Hematology를 에디트 할 거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요게 이제 스타일, 아웃풋 스타일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들 상단에 있고 citations 이렇게 돼 있는 게 본문 내에 인용보 형식을 이제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밑에 비블리오그래피가 이제 원고 하단, 참고 문헌 목록을 이제 어떻게 기술할 건지를 정해놓은 이제 설정 공간입니다. 밑에 풋노트는 각주인데요. 사실 저널에서는 거의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단행본을 만약에 뭐 하신다 그러면은 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웃풋 스타일은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 여는 것까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썸머리에 가시면 지금은 밴쿠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다면 Select Another Style 하시면 되죠. 근데 아마
아날스 오브 헤마톨로지가 없을 거예요. 없으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놨고요. 엔드노트 스타일에서 헤마톨로지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거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우선 저장을 하시고요. 근데 이게 여기에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엔드노트에서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타일 폴더에 없기 때문에 스타일 폴더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잘라서 로컬 디스크에 프로그램 파일에 엔드노트 2025의 스타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면 계속 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왔죠? 그러면 비로소 문할수 할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툴즈에 가보시면 아웃풋 스타일의 에디트 그래서 이렇게 이게 스타일 파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PPT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서 페이지 넘버를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레퍼런스 참고 문헌 목록에서 이제 번호를 전체를 다 이제 기술하는 거고요. 저널 네임은 이제 use full 저널명 하는 경우가 있고 약어 1번은 점이 들어간 거 그리고 약어 2번이 제일 많이 쓰이죠. 그냥 NLM 공식 약어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사이테이션은 본문 본문 인용 숫자 밴쿠버와 APA의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밴쿠버는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거고요. APA 스타일은 이제 저장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용 보호를 연결할 때 멀티플 사이테이션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콤마가 돼 있고 APA는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빈 공간 콤마도 빈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PA 같은 경우는 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밴쿠버는 숫자로 끝나지만 APA는 어서 리스트와 어서 네임의 설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저자명 나열 방식이 3명 이상일 때 하나만 써라. 그래서 3명 이상일 때는 여기 와이펠로 에달, 판더로 에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자명 기재 방식은 또 제인 스미스라고 해서 이름 성인데 라스트 네임만 성만 써라 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본문 내 인용 방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에서 템플릿을 보시면 이제 여기야말로 이제 참고 문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웹페이지가 여기에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아무리 라이브러리에 웹페이지를 넣어도 프리뷰나 워드에 빈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타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이 없으면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서 이제 기술 방식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북이나 북 섹션, 저널 아티클, 뭐, 디시스 다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건 좀 많이 복잡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도서 홈페이지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널 아티클의 경우, 이제 어서, 괄호, 염도, 타이틀에서 마지막에 DOI까지 이런 식으로 프리뷰 패널에서 목록을 미리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이아웃은 밴쿠버 스타일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고 APA는 요 기본은 한 줄 띄기인데요. 요거는 한 줄 띄기가 되어 있는 제가 형식을 갖고 왔어요. 나열 순서는 인용된 순서대로죠. 밴쿠버는. 그래서 order of experience에서 운용된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고 AP는 어서, 연도, 제목의 순서로 이제 소팅이 된다.
이 소트 오더까지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PI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제 한 줄 띄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지금은 들여쓰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들여쓰기도 저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서 리스트가 있죠. 어서 리스트 밴쿠버는 참고문헌 목록의 저자명 기재 방식이고요. 애널스 오브 헤마톨로지는 10명 이상일 때 3명까지 기재 후에 에다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AP는 all list, list of all, 모든 저자명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어서 네임은 이제 성 이름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니셜은 AB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성 한 칸 띄고 이름인데 이렇게 붙여서 이니셜을 하는 거고요. APA 스타일 같은 경우는 성, 콤마,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니셜을 점을 찍고 한 칸을 띱니다.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많이 뭐 해도 아직까지는 레퍼런스는 엔드노트로 좀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 AI가 이런 것까지 구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콤마, 이름 하시고 콤마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스타일 파일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팁들 보여드릴 건데 그 기본에서는 제가 펀메드랑 구글 스콜라에서 반입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저널들, 다른 DB에서 이제 반입받는 거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그냥 자료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주요 학술 DB 수록 분야를 보시면 생의학은 펀메드고 체계적 문헌 고찰 시 추가할 DB는 엠베이스와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시면 되고 SCI 2급 저널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수록되어 있고요. 권업 자료는 CNR 보시면 되고 국내 자료는 리스 사이언스 온 DBPR 정도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단행본은 월드캣 링크 걸어놨습니다. 월드캣에서 다운받아서 수정하시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DB에서 반입을 했으면 중복 검사는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라이브러리에서도 온라인 서치로 참고 문헌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간단한 거 하시려면 그냥 펀메드 열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좌측에 펀메드 클릭하시고 뭐 제목에서 AI와 메디컬 에듀케이션이 들어간 포함된 논문을 예시로 이제 서치를 해라 하면 밑에 나오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돼요. 네,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네,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셔서 리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최대 1000건까지 반입이 됩니다. 반입하시면 CIW 또는 리스 파일이 다운이 되고요. 엠베이스에서도 뭐 선택하고 엑스포트해서 리스트 파일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얘는 로그인이 없다면 500건까지 됩니다. 시날도 다운표 인용을 클릭하시면 리스 형식으로 내보내기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리스 국내 DB도 내보내기 해서 엔드노트 하면은 리스 파일로 다운이 됩니다. 사이언스 온도 내보내기 파일 저장 여기서 이제 상세 정보를 다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리스트 포맷으로 방 받으시면 되고요. DBPR도 마찬가지로 인용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엔드노트 맨들레이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 매드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다른 거랑 조금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리면 디폴트로는 원래 썸머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디스플레이를 코리아 매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건 좀 다르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다운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 반입이 그냥 클릭해서 반입은 되지 않고요. 수동으로 반입을 해야 되는 이제 DB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 반입은 이제 파일에서 임포트의 파일 아까 PDF 반입 받을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코리아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메드를 검색하셔서 이 임포트 필터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리아메드까지 다운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아까 이 가운데 보시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해서 리스트가 사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파일이기 때문에 임포트 옵션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팁들 뉴 라이브러리랑 몇 가지는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49건이 있는데 몇 개 선택을 해서 새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을 눌러서 멀리 떨어진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커피 레퍼런스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 라이브러리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 이름을 뭐 NNN으로 한다. 저장을 하면 네,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만들어지고 첨부 파일 PDF가 있으면 PDF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넣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네는 ENL과 데이터 폴더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링 라이브러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드랑 같이 해야 돼서 워드를 켜봤고요. 워드를 전체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음영 부분이 진한 부분이 이제 필드 코드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필드 코드가 이렇게 있다면 레퍼런스, 그러니까 엔드노트에 라이브러리에 없어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둘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를 클릭해보면 지금 6개가 인용이 되어 있죠. 6개가 연동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원고에는 17개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전체 선택했을 때 검은 음영으로 되어 있으면 필드 코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필드 코드가 있다면 이 원고에 있는 서지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6개와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Edit Manage Citations를 한번 가보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 명이 나와 있는데 없는 건 Traveling Libra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에 없는 상태거든요. 다른 연구자분한테 갔다 오면 나한테 내 라이브러리에 없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필드 코드를 통해서 내 라이브러리로 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export to EndNote에 export traveling library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넣을 거냐 아니면 새 걸 만들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넣으면 export complete 됐고 11건이 imported reference에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아직 동기화가 안 됐죠. 들어오기만 했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을 다시 눌러보시면 네, 17개가 잘 연동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춰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리트랙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트랙션 만약에 여기 이제 논문이 첨예된 논문이 다운 받으셨다면 얘가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거기 리트랙션 3개가 되어 있죠. 저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철회가 되는 거를 최근에 알고 제가 넣어놨어요. 리트랙션 된 원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논문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인용된 거에서도 워드에서도 여기 Retraction Alert로 보실 수 있어요. 똑똑하게 그걸 다 찾아줘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지금 철회된 논문을 2개나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이 내용은 리트렉션 워치라는 사이트가 이제 과학 저널에 철회된 논문들을 네, 이제 알려주는 수식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철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 이제 활용 부분은 다 끝났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출판사의 이미지 규정 그리고 이미지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엘스비어가 가장 출판사에서 저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규정이 뚜렷이 나와 있지 않다면 엘스비어 규정을 사실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이제 파일 형태는 EPS, PDF, TIFF, 이제 JPG이고요. 이거는 이제 MS 오피스도 이제 승인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프톤 이미지는 300 dpi, 콤비네이션은 500이고 라인 아트는 1000에서 1200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폭이 이 그림을 보시면 싱글 컬럼일 경우에는 9cm이고요. 만약에 하프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싶다 하면 14cm, 그리고 풀 페이지로 하고 싶다면 19cm로 이제 저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작으면 3cm도 되고요. 이런 규정은 있고 파일명도 있고요. 제가 이 밑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변하지 않았어요. 와일리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라인 아트는 600에서 1000, EPS나 PDF. 이미지는 300이고 TIFF, PNG, EPS다. 폭이 이거는 8에서 18cm예요. 그래서 싱글이면 8cm, 풀이면 18cm를 하시면 되고 용량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이미지 각각 10MB 되고 토탈 하면 이제 500MB 이내다. 파일이 보시면 되고 스프링거의 경우에는 이제 벡터 그래픽을 경우에 EPS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TIFF를 사용하고 MS 오피스도 됩니다. 여기도 300, 600, 1200이고 RGB에 헬베티카 또는 에이리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의 경우 좀 이렇게 간략하게 간단히 좀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에이리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런 파트는 이제 패널을 소문자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폭도 여기서는 8.4, 17.4 뭐 이렇게 그리고 높이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미지가 크면 높이에 비례해서 제가 크기를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MC 같은 경우도 멀티 패널은 소문자로 해야 되고요. 뭐, 이 여러 개의 이미지의 경우에 각각 따로따로 제출하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페이지에 넣어서 이제 제출을 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600, 1200. 그리고 뭐 버전이 와이드가 8.5 그리고 풀이면 17, 뭐 화이트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규정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BMJ도 뭐 TIFF, EPS, JPG, PDF 그리고 이제 TIFF일 경우에는 싱글 레이어드 플랫 파일로 제출을 해라. 이거는 LWZ 압축인데요. 이건 이제 이런 레이어드를 다 압축해서 용량이 적게 무손실 압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이걸로 압축해서 드리고 있어요. 넌 벡터 파일의 경우에는 최소 300 dpi인데 라인아트의 경우에는 1200이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LWW도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미지는 별도 파일로 제출을 하고 피겨 레전드는 참고문헌 뒤 별도 페이지에 모아서 제목은 구로 그리고 내용은 문장으로 기술하시면 되고요. 첫 투고 시의 일부 저널의 경우는 별도 파일이 아닌 원문 본문 하단에 레전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종류가 라인 아트, 선과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EPS나 PDF 같은 벡터 파일로 제출을 하고 레스터일 경우에는 1200 dpi로 하시면 돼요. 콤비네이션은 이제 선과 텍스트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미지고요. TIFF로 500이나 600 그리고 현미경과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뭐 TIFF로 300 dpi 최소 기준입니다. 컬러 모드는 보통 요새는 RGB가 많겠죠. 전자 출판이랑
간혹 가다가 CMYK로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던 벡터와 레스터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기본 정보를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좌측이 벡터 이미지예요. 벡터는 수학 방정식으로 정의돼서 점선면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벡터 이미지의 경우, 라인 아트의 경우는 벡터로 내라는 규정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파일 형식이 EPS나 AI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PDF, SVG 이런 형식들이 있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때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서 드리고요. 잉크스케이프라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반대로 레스터 이미지는 비트맵과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픽셀 기반의 이미지로 사진이나 연속톤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는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파일 형식은 TIFF나 JPG, GIF 같은 것들이고요. 포토샵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김프라는 무료 버전,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링크를 해놨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용 방법을 잘 이렇게 해놔서 가이드를 보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해상도는 DPI, PPI 같은 개념이에요. 덧 또는 픽셀 퍼 인치로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섬세하게 표현되며 해상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이미지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고 작성할 때 이미 출판된 적이 있는 표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허락과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각 논문 페이지에서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널 각각 보시면 request permission, 뭐 tool에 get permission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CCC write link라고 해서 저작권을 허락을 요청하는 이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선택하고 뭐 조직 유형을 선택해서 뭐 사용하려는 이미지의 개수 또는 뭐 부수, 표시할 형태, 번역 여부, 뭐 화폐를 선택하고요.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퍼미션을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용을 허락하지 않아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래도 출처는 명확히 표기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 만료 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 이후예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 만료 자료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나 국가 통계 자료 같은 거 또는 오픈 액세스. 오픈 액세스 자료는 또 CC 라이선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놨는데 확인해 볼게요. 오픈 액세스는 이제 저널을 출판할 때 아예 저자가 이건 오픈 액세스 저널로 이제 출판을 한 거죠. 그럴 때는 CC BY라는 이제 그런 거를 저작권 정책으로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엔 저작자와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플러스 원이나 BMC 같은 경우에 CC 바이로 할 수 있다. 이 오픈 액세스 저널일 경우에 그래서 이런 저널은 저작권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을 이제 말하고요. 이때에도 출처는 명확히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AMA 스타일 11판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고요. Adopted with permission from 김 이렇게 해서 서지사항 그리고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뭐뭐뭐 이렇게 저자 저널명 연도 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CC BY 같은 경우에 republish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예시처럼 reprinted with permission 이런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modified 뭐 누구누구의 어디에 뭐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출처는 명확히 해서 프롬프트가 어떤 걸 썼는지 하고 이거는 달리의 어떤 버전이고
오픈 AI고 연도와 URL을 적으시면 돼요. 밑에 링크 가시면 원본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많이 하는 오류들, 제가 이제 이미지 다운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때 잘 이렇게 자주 하시는 오류들이 있는데 PPT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때 이미지는 슬라이드 배경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슬라이드 밖에 있으면 PDF 변환할 때 이미지가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조절이 반드시 필요해요. 방법은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하시고 너비와 높이를 숫자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있는데 맞춤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제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가 세부적인 게 좀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게 저자분께서 위치를 다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물어보시는 거는 해상도 확인 방법이에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해상도가 안 좋다고 하시죠?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미지 보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100%로 보셔야 돼요. 100%로 봤을 때 선명해야지 만약에 여기서 깨진다면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그때는 자료를 만든 프로그램에서 벡터 이미지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벡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레스터 이미지만 있다면 사실 크기를 매우 크게 저장을 해야 해상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참고 정보 두 가지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MS 오피스에서 벡터 이미지 추출하는 방법, SPSS에서 PPT로 이제 어떻게 해상도 크게 벡터 이미지로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어차피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요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엔도트 이용 매뉴얼 홈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혹시 무슨 오류가 있으면 FAQ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이센티케이트라고 이제 논문의 유사성 비교 분석을 통해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솔루션이죠. 이게 사실은 인당 30건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좀 여유가 있어서 60건으로 저희가 늘려놨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이 원본 논문 원고를 이제 유사성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교육한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신청이나 도서관 소식 이벤트 있으니까 참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 설문조사 QR 해주시면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늘은 시간상 이제 질문은 못 받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저 조수영에게 웍스나 4231 번호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